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판촉물! 고려기프트 판촉물! 이잖아. 여기저기 둘러보면 고려기프트 판촉물 이봐 저봐 모바일 쿠폰도 고려기프트. 싸네.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은 역시 거기 고려기프트잖아. 마스크가 없어도 밖에서 실컷 놀고 미세먼지 하나도 없는 날이 올 거라고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 아빠가 뭐 하시는데? 콘덴싱 만들어요. 콘덴싱이 옳았다. 국가대표 보일러. 2016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라면 드실래요? 얼큰얼큰 도시락 쫄깃쫄깃 맛있게 예예. 팔도팔도라면 도시락 와. 출출했든 도시락 어디서나 맛있게 예예. 팔도팔도라면 도시락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즐겨도 맛있는 팔도팔도라면 도시락 스타일의 핵심, 편의사양의 핵심, 트랙스의 핵심은 다 담았다. 그래서 코어 더 뉴트랙스 LT 코어 출시. 스타일 편의사양의 합리적 가격까지 이제 더 뉴트랙스를 보다 놀라운 가성비로 만나세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채연아, 그거 들었어? 친구야, 뭐가? 하이마트 동시 세일이 하이마트 동시 세일이? 온라인 세일과 오프라인 세일을 합쳤대. 하이마트 최초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세일. 알고 있었어?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이마트로 가요. 1월 5일부터 29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 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겠습니다. 시사계 측면승부사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입니까? 속도를 줄이는 게 낫다. 뭐 가속 페달 밟고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예. 이게 유치원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 교육 전면 금지 정책과 예. 관련한 얘기입니다. 예. 교육부가 이제 지난해 12월 27일에 전국 5만여 곳 유치원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 수업을 올해부터 금지하겠다. 이렇게 예. 이제 밝혔죠.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학부모들이 굉장히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오늘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예. 라고 밝히고 나서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이낙연 총리가 나서서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문제는 속도를 줄이는 게 낫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 안건을 가져왔을 때부터 우려를 많이 했다. 우려를 하셨으면 미리 좀 속도를 좀 줄여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교육부가 오락가락한 모양이죠. 네, 그동안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딱 발표하고 뭐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뭐 그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 여론이 굉장히 거세게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발표 하루 만인 12월 28일에 확정된 바 없다. 예.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라고 한 발을 뺐습니다. 예. 그 이후 이제 뭐 오늘까지면 거의 한 3주 정도 되죠. 3주 예. 사이에 예. 그 사이에 이제 미확정이다. 뭐 금지로 다시 또 돌아섰다가 뭐 유예로 돌아섰다가 네. 드디어 이제 원점 재검토로 이제 이렇게 입장이 마무리가 됐는데 뭐 이 정도면 뭐 거의 카멜레온 수준 아닌가요? 저는 네. 이런 걱정이 아니라 우려라기보다도 이 좀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궁금증이 생겼는데 현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아마추어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지적이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죠.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그렇죠. 법무부 장관은 없앤다 그랬다가 청와대가 어이구야 이 협의 안 했겠습니까? 소위 법무부 장관하고 이야기하는데 네. 근데 반응이 안 좋으니까 이거 없던 걸로 합시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방금 영어 교육도 교육부 부총리가 말씀을 하셨는데 총리께서 보고받고 이게 아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아니네. 이게 또 이상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도 집값 잡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집값은 오히려 올랐잖아요. 강남 쪽 특히. 예. 강남은 오히려 이제 집중 사실은 이제 규제 대상인데 예. 오히려 그쪽이 오르고 다른 쪽으로 유탄이 튀어서 다른 예. 쪽은 오히려 집값이 내리고.
오히려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그때 저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 상황이죠. 예, 시장을 이길 수가 없다. 시장을 제대로 읽으시라고 했는데 결국 이 교육 문제도 학부모들의 반발 때문이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날 이제 뭐 곧바로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그 거래소 폐지도 예. 당일날 그냥 엄청나게 그 반대 여론이 그냥 확 홈페이지에 막 입법 청원이 막 들어오고 하니까 청와대가 약간 예. 놀라서 예. 사실은 이제 조기에 불을 이제 끌려다가 이제 문제가 더 유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이제 갑자기 반발을 하니까 네. 이제 갑자기 이제 오락가락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러니까 학부모들 우려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영어 수업을 만약에 금지하게 되면 네. 방과 후 영어 수업을 금지하게 되면 네. 오히려 그 시간에 영어 학원에 보내게 될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교육이 오히려 더 팽창한다. 예. 게다가 또 사교육으로 가면 더 비용도 더 들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영어 교육도 빈익빈 부익부 사태가 초래된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죠. 근데 이런 정도는 사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예상하고도 남죠.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영어를 가리키는 유아원이나 이런 곳이 서민들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국 교육 제도의 잘못된 부분을 떠나서 짚을 때 이게 왜냐하면 제가 2005년도에 미국에서 왔을 때요. 네.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자녀분을 영어 교육하는 유아원으로 그냥 유아원으로 보내실래요? 왜요? 이러니까 가격 차이가 그때 돈으로 20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그럼요. 예.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엄청난 지금도 사실은 좀 차이가 많이 나고요. 네.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영어 학원들이 사실은 영어 유치원이라는 또 이름을 걸고 그렇죠. 영업을 하잖아요, 실제로는. 예, 예.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는 유치원이 아니거든요. 뭡니까? 학원입니까? 유아 영어 학원. 학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학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을 하거든요. 예. 그 기관들에.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도 그러니까 교육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그 규제를 좀 더 강화하겠다라고 예.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 교육을 금지하게 되면 예. 오히려 이 규제 대상인 이들 유아 영어 학원들이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빚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이 계산을 과연 제대로 한 건지 그런 거죠. 이거는 정말 방금 이종훈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가상화폐 규제 이게 네. 청와대 청원이 국민청원이 20만 원이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제가 안 그래도 오늘 빗썸을 통해서 저도 한번 거래를 해볼까 싶어서 계좌를 틀려고 네네. 들어갔거든요. 예. 계좌가 안 열려요. 왜냐하면 가상 계좌를 정부에서 막아놨어요. 이제는 당분간 거래를 못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하려면 이제 앞으로 실명으로 해서 이제 뭐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가격 떨어진 게 거의 25%대예요. 평균. 예, 마이너스 25%. 손에 또 보신 분들 많겠네요. 아유, 지금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1,800만 원 시작했다가 오늘 1,600만 원으로 끝났습니다. 자, 요즘 앞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설익은 정책 왜 자꾸 이렇게 정부가 실수를 해서 국민들을 더 불안전하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그럼 걱정입니다, 도대체 진짜. 누구 때문에 그런 거냐. 그런 부분을 또 안 따질 수가 없잖아요. 아니, 대통령하고 정부 중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야말로 뭐 청와대에서 지시를 애초에 잘못 내려서 그런 건지. 예. 아니면 각 부처가 그냥 청와대 지시도 없이 그냥 그 요즘 하도 뭐 책임 총리제 책임 장관제 하니까 장관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앞질러서 이런 걸 막 발표를 해서 그런 건지 그게 조금 아직까지 확인이 좀 안 되고 있는데.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논란을 빚고 있는 이런 정책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 관련한 것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너무 이 포퓰리즘이라고 지적을 했던 그런 사업들이 좀 포함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 청와대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준 거 아니냐. 그러면 부처에서는 그걸 어떤 식으로든 부작용이 좀 있더라도 일단은 해야 되는 거죠. 밀어붙이려고 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유발된 문제인지 예. 아니면 청와대는 이제 늘 이렇게 논란이 되면 또 이렇게 뒤에서 또 나중에 한 발 빼고 한 발 빼는 해명을 또 내놓잖아요. 예. 그러니까 각 부처가 너무 이렇게 지금 독단적으로 가는데 청와대가 이게 제대로 통제가 안 되는 건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뒤에 동상이몽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6075님) 집사람 밥 먹고 설거지 안 합니다. 저보고 하랍니다. 조금 혼내주세요. 저도 어떻게 혼냅니까? 5405번님도 그러시고 2790번님도 그러시고 0678번님 견해는 태극기를 가지고 입장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정부의 하는 행동을 보고 아마추어리즘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좀 지나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만큼 걱정이 많다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인터뷰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야기 아까 앞에서 했는데요. 이 군 복무 단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국방개혁 자문단 평가단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죠.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규 대표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대표님 보시기에 군 복무 단축을 제가 알기로는 1년 5개월인가 그렇게 한다 그러죠. 그죠? 1년 6개월이죠. 1년 6개월입니까? 18개월. 예, 지금 20개월이죠. 21개월. 21개월. 제가 왜 한 달씩 이렇게 빼먹죠? 빨리 제대하고 싶은 모양인데 이유가 뭡니까? 예. 이제 그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예. 과거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대선 공약이 18개월로 단축이었고, 예. 그것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공약을 했는데, 예. 이게 이제 조금 사실은 현상하고 네. 좀 대치되는 모순적인 그런 측면이 있어요. 예. 우리가 지금 국방계획이라는 걸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국방계획의 큰 화두가 바로 병력 감축이에요. 예. 그래서 62만 명의 병력을 50만 정도로 줄이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줄이겠다는 명분이 뭐냐면은 인구 절벽이 도래하기 때문에 네. 어차피 그 젊은이들의 수가 네.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60만 대군 운영할 수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소군으로의 계획을 미리 대비를 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해서 국방계획이 진행되는 것인데. 네. 거기다가 복무기간까지 줄여버리니까 병력 자원이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뭐 북한하고 상당히 심각한 그런 안보 상황인데 예. 안보 공백이 초래되지 않을까 우리가 큰 겁니다. 신인균 대표께서도 군 생활을 하셨겠지만 네. 18개월 그리면 제 기억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병 계급장 달 때쯤 되거든요. 옛날로 그때 치면. 방위병이 18개월이었고 상병이죠. 예, 상병 계급장이었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제가 2년 3개월을 했거든요. 복무를. 네네. 2년 6개월이었는데 이 교련 때문에 3개월 혜택을 받아서 2년 3개월을 했다고 보면 18개월째면 상병인데 저희들은 병장 만기 제대할 경우에 비해서는 무려 6개월 정도가 단축되는 그런 효과가 있네요. 대표님은 네,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현재 안보 상황에 맞추면 네. 한 24개월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예. 그건 왜냐하면은 24개월을 하게 되면 모든 병사가 계절을 2번을 겪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혹한기 훈련도 한 번 하고 나면은 사실은 우리말로 어리버리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가 다음 겨울이 되면은 이제 전문성을 갖게 되죠. 제대로 하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그 병사들이 같은 계절을 한 2번 정도는 가져보는 것이 전투력에 효과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21개월까지 떨어뜨린 것을 24개월로 다시 반응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따라서 그렇죠. 현재 그대로라도 유지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숫자를 떨어뜨리는 대신에 예산이 남으니까 병장 월급을 40만 원으로 올리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산이 남아서 올리는 게 아니죠. 제가 그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 주십시오. 지금 현재 병장 월급이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한 15만 원 정도 됐는데. 예. 올해부터 40만 6천 원으로 엄청나게 뛰어버렸죠. 15만 원에서 40만 6천 원으로요? 그렇습니다. 야.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최저임금제하고 또 연동이 된다고 하니까 최저임금의 한 50% 정도 맞추겠다고 하니까 궁극적으로 한 80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 국방개혁이 진행되는데 이 국방개혁은 그 국방개혁의 궁극점은 바로 전시작전 통제권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미군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도 우리 스스로 모든 전쟁을 기획하고 수행하려고 하면은 전력이 강화돼야 되겠죠. 지금보다. 네. 예.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그 선거 공약에서 과거 이 보수 정부보다 훨씬 많은 국방비를 올리겠다. 그래서 한 8% 정도까지 올리겠다. 이런 그 공약을 해서 사실은 이제 좀 안심을 했던 그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방비를 많이 올렸는데 그 올린 것의 상당 부분을 병사 봉급으로 그냥 떼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올리는 그만큼 전력 투사비가 전력이 상승을 해서
그만큼 병력이 줄어도 상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이제 이 병력 감축의 직격탄은 사실은 육군이 맡게 되는데, 네. 그 육군의 그 방위력 개선비, 바로 이제 전력 투자비라고 하죠. 예. 그게 올해 이제 4조 8,700억 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작년에 비해서 8,900억 원이 올랐거든요. 네. 네. 아닙니다. 3,400억 원이 올랐거든요. 예, 예. 네, 3,400억 원. 예. 그런데 그 병사 봉급은 얼마나 올랐냐면은 무려 6,300억 원이 올랐어요. 배로 올랐네요. 네, 만약에 병사 봉급을 인상하지 않고 이것을 전력 투자로 했다면 한 1조 원 정도, 육군에서만 한 1조 원 정도의 전력 투자가 있어서 예. 병사들이 이렇게 줄어드는 만큼 전력으로 그만큼 상쇄를 했고 또 상쇄가 돼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더 승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은 이런 상태로 봐서는 나중에 지금 그 외형적으로 봐서는 그래 이 진보 정부라 하더라도 네. 국방비를 8% 9% 이렇게 막 올리니까 예. 안보에 굉장히 신경 쓴 거 맞아. 데이터는 그렇게 나오지만 예. 실제 이 병사 봉급을 올리는데 상당한 돈을 투자해버리니까 예. 실제 전력 투자는 요원한 것이죠. 전시작전권 말씀을 주셨는데 주제와는 조금 다릅니다만 요거 정리 좀 해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전시작전권 반환을 하게 되면 CFC라고 하는데 한미연합사령부 있지 않습니까? 네. 조지 부시 서드라고 해서 브루킹스 연구소에 있는 제가 잘 아는 연구원과 얼마 전에 이메일을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조지 부시 서드의 이야기는 한미연합사의 작전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 해체해야 되지 않느냐, 한국이 해체할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지금 그 우리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보면 그 자동 개입 조항이 없습니다. 네. 우리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우리 한국의 전쟁이 발생하면 미국이 자동으로 도와준다, 개입한다 이런 게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없어요. 네. 그건 한미연합사 설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조지 부시 3세 그런 박사의 이야기대로라면 한미연합사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하면 다른 이제 기구로 재편이 되는데 한국군 대장 밑에 미군 대장 또는 미군 중장이 이제 지휘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이 과연 그러한 것들을 2차 대전 이후에 남의 지휘를 받는 그런 군대를 한 적이 있느냐. 그것도 한 1, 2만 명 보태주는 전쟁도 아니고 69만 명을 파견하겠다고 하는 전쟁에 과연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체한다면 자동 개입 조항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만큼 전력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투자한 부분의 상당수를 병사들 봉급으로 가면서 또 거기다가 추가로 해서 다시 아까 우리 주제로 돌아가면 군 복무 기간까지 단축을 하게 되거든요.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게 되면 3개월 단축하게 되면 한 달에 한 10,000명 정도가 사라져요. 그럼 3개월 단축하면 한 3만 명 정도, 즉 세계 사단이 이 군 복무 기간 단축으로 인해서 정규 세계 사단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방향성이 그리 가고 있으면 어떻게든지 가는 것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가야 되는 물결이 도저히 어쩔 수 없다면 가야 되는데 그러면 대비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 대비가 어떤 그 실제적인 전력 보충 또는 전력 증가 이런 것보다는 과는 큰 관계없는 봉급 문제, 또 이제 병사들이 봉급 문제 이런 것들로 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럼 부사관 이런 전문성 있는 그 간부를 좀 더 확충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 공약에 보면 그 공무원 정원을 늘려서 또 그 고용 창출을 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사관들도 대폭 늘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기재부에서 예산 통과를 할 때 그게 왕창 잘려버렸죠. 그러면은 간부도 늘어나지 않고 병사들은 줄어들고 예산은 늘어나지 않고 전력은 늘어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우리 안보는 위험하게 되는 거죠. 신인규 박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참 이야기 주제가 재밌고 많은데 시간이 늘 부족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더 많은 시간 가지고 불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였습니다. 3부로 옵니다.